예, 오늘 제가 이 팝스 북클럽의 세 번째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제 세미나의 제목이 양의 탈을 쓴 탈원전 이렇게 돼 있는데, 양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일단 예? 착하고 순하고 또 희생양 이런 거 생각나죠? 예. 지금 환경단체들이 이제 자기들이 양, 순하고 또 이 과거에 그 국가의 그 권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원자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 희생양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제 탈원전을 주장을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벌써 한 4년째 이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그 책의 제목은 탈핵 비판입니다. 탈원전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잘못됐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비판하는 게 탈핵 비판 이런 책이고요. 거기 33인의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우리는 신의 불을 훔쳤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그래요. 신의 불이 뭐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이제 불을 훔쳐가지고 문명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신의 불이냐? 원자력이 왜 신의 불이냐? 그러면은 이제 굉장한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인류 문명에 굉장히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잘못 다루면 큰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신이 고이 감춰둔 그런 신의 불인데 우리가 훔쳐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이런 게 이슈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아주 고귀한 이런 에너지 원인, 원자력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로 보고, 제가 오늘 제 제목은, 발표의 제목은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실현의 필수 에너지 원자력,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자력 발전의 이제 일반적인 개요, 기본적인 상식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원자력 안전성, 환경성, 견제성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 혹은 잘 모르실 만한 이런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지난 한 3년 이상 지속되면서 탈원전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낳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살짝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주장이 이제 탈핵하는 사람들이 세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탈원전이 추세가 아니고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 기후변화 대처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이 추세고, 미래에는 이제 지금과는 좀 개념이 다른 그런 원자력 이용 방법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른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잘 맞는 그런 탄소 중립 실현 방안, 이거를 이제 우리 바람직한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수소 얘기가 좀 나올 건데요. 원자력 수소. 먼저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고밀도 에너지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원천이 뭐냐면은, 이제 원자핵은 원자 분열을 할 수 있어요. 중성자를 받으면 무거운 핵이 쪼개지면서 소위 질량 결손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원래 질량이 한 1000분의 1 정도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E=mc 제곱, 거기에 이제 질량 결손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핵 분열 핵이 하나 쪼개지면 여기 써놓은 대로 0.0077 나노칼로리, 굉장히 작지만, 이제 예를 들면 우라늄 235, 우라늄 1kg에는 아보가드로수 10의 23승 정도의 이제 엄청난 개수의 우라늄 원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1kg을 다 이렇게 핵분열을 시키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이제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 하루 동안 돌리면 발생하는 전력의 양만큼이 그냥 1kg의 우라늄에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고밀도 에너지죠. 근데 이제 우라늄 중에는 우라늄 235도 있고 238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라늄이 235면 작은데 그걸 이제 5%로 이렇게 농축시켜서 쓰기 때문에 월 전체 중에 한 20분의 1만 우라늄 235고, 그래서 총 소요량은 저거 20배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자력 발전의 효율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나오는 열이 다 전기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배 정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은 우라늄이 실제 소요되는 거는 60kg입니다. 60kg고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총 소요되는 그 양이 얼마냐? 22톤이에요. 22톤이면 우리가 큰 트럭은 한 10톤 정도 되죠? 10톤, 11톤. 그 트럭 2대분 연료만 있으면 그냥 한번 장전해 놓고 1년 내내, 그다음에 사실 1년 반 정도 가동을 해요. 한번 연료를 장전해 놓으면. 그래서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밀도 에너지원이다 라는 건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핵 분열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작은 핵 2개가 나오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해요. 그래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열도 내고, 또 이제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그럼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저는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장치인데, 그게 이제 핵분열은 이 원자로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거기서 그러면 열이 나오고, 그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이제 데워서,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이렇게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원자로 경락 건물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저 안에 보면 여기 원자로가 있고,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원자력 발전소도 어떤 그 동력 변환 이런 걸 위해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그런 조건에서 가동을 해야 돼요. 이게 열 효율이라는 게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높아질수록 효율이 높아져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310도 155기압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어디서 파손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핵 분열에서 나온 그런 파편들이, 방사성을 띠는 것들이 유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이 설계부터 건설에 아주 굉장한 그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우리가 기조를 세우냐 하면은, 이 설계를 사람이 하는데 설계하는 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계된 대로 장치를 만들어도 장치가 이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작동하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다 여러 겹의 그 방벽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시간적으로는 여러 단계로 이렇게 사고에 대처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방벽을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원자로가 해결료가 담겨져 있는 해결료 피복관, 잘 밀봉이 돼 있는 피복관이 1차적으로 그런 아까 방사능을 띠는 파편핵들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 자체가 25cm 정도 두께가 되는 굉장히 그 두껍고 견고한 그 철 용기로 되어 있고요. 이 바깥에는 이제 우선 이 6mm 두께의 철판이 있어요. 철판이 있고, 그 바깥에를 1.2m의 두께의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 철판은 일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안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겨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새나가지 않도록 기밀성을 이제 유지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만약에 압력이 걸리면 이 철판이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꺼운 콘크리트가 일단 철판이 밀려 나가는 걸 막아주고, 거꾸로 또 밖에서 이제 충격이, 예를 들면 비행기가 와서 때린다든가 그럴 때 원자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주 견고하게 1.3m 고강도 콘크리트로 이 경락 건물을 만들고요. 그 안에 보면은 정말 팔뚝만한 이런 철근으로 굉장히 조밀하게 철근을 해놓고,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이게 포스 텐션이라 해서 우리 굵은 철 와이어 이런 걸로 딱 당겨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경락 건물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이제 원자로 아주 비상시에 그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그 경우에 대비해서 뭐 기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대비해서 안전장치는 이렇게 여러 계열로 만들어요. 여기 보면 비상주의 펌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1, 2, 3, 4, 4개가 있고요. 뭐 또 최소한 두 개씩은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게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배치를 하는데도 이게 아까 그 본 원자로 경락 건물이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보조 건물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격벽을 쳐가지고 뭐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침수가 되거나 그래도 딴 데 영향을 안 미치도록 이렇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구성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태처럼 이제 만약의 경우 어떤 그 안전장치들이 이제 작동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뭐 지진이 나서 이렇게 송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 그런 그 자연재해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약의 경우 작동할 수 있는, 정전이 돼도 작동할 수 있는 비상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서요. 여러 개 펌프를 돌리고, 근데 저것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비상 발전기도 고장이 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축전지로, 이제 여기 터빈 구동 펌프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펌프는 전기로 작동되는 펌프인데 터빈에서 나오는 증기로 작동되는 펌프도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구동력을 갖고 이렇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냉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있고요. 이두저두 다 실패를 한다, 그래서 냉각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소위 수소 같은 게 발생을 해요. 후쿠시마 사고도 사실은 핵 폭발이 아니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분해돼서 나온 수소가 폭발한 거거든요. 수소를 잘 없애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원자로에서는 이 수소 제거 설비가 전기 없이 작동되는 이런 수소 제거 설비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72시간 동안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성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들어간 게 이제 우리나라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인 APR 1400이에요. 이게 UAE에 수출한 건데, 이게 이제 APR 1400 원전을 소개하는 아주 멋있는, 자세히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는데, 캐코 ENC, 그러니까 한전기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APR 1400은 대한민국 고유의 대용량 14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모델로서 국내에서 가동 중인 OPR 1000의 설계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용량을 높이고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APR 1400은 설계 단순화, 설계 여유도 확보 및 인간공학적 설계 등을 통해 사고 저항력을 강화하고 다중 안전주입 계통과 안전정지 계통의 설계 보강, 사부면 배치 등으로 노심 손상 가능성에 한 차원 높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자로 건물은 직경 150피트, 벽 두께 4피트에 233피트의 높이를 갖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단일 원통형으로 구성되며 지진 및 항공기 충돌에 안전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조 건물은 4계열 안전계통에 적합한 사분면 분리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의 2차 보조 건물 및 원전 연료 건물을 보조 건물에 통합 설계하였으며
원자로 건물과 공동 매트 기초로 설계하여 내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조 건물 156피트에 설치되는 주제어실은 인간공학적 주제어실 공간 구현과 근무자의 심미적 측면을 감안한 높은 천정고 및 곡선, 원형이 조합된 일체형 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터빈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원자로 건물에 대한 방사성 배치 형태로서 보조 건물에 인접한 장방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빈 건물 135피트에 설치되는 주요 기기는 증기 발생기로부터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팽창시켜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터빈과 변환된 기계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원자로는 탄소강 합금 재질로 만들어지며 내부 표면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강으로 피복되어 방사성 영향과 고온 및 고압의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전 연료 분열에 의한 열 에너지 생성을 위해 원전 연료봉 집합체, 제어봉 집합체, 내부 구조물 등을 포함한 상부 헤드, 하부 헤드 및 몸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는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된 열을 1차 측 냉각제를 통해 2차 측의 급수를 증발시켜 증기를 만든 후 터빈으로 유입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증기 발생기는 수직 유튜브형 열 교환기로서 관의 내측에는 냉각제, 동체 측에는 급수가 흐르면서 열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는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냉각제를 순환시켜 발전소의 운전 중에 생성된 열을 적절히 제거해줍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유량 부족으로 원전 연료가 운전 중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소 유량 이상을 항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기는 수직 원통형 압력용기이며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압력을 유지하고 발전소의 운전 상태가 바뀌는 경우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최적 변화를 보상해줍니다. 가압기 상부에 설치된 안전 밸브는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압력이 과잉으로 올라갈 때 방출하며 바닥에 수직으로 설치된 침수형 전열기는 가압기의 압력을 올리거나 유지시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사실은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저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네? 몇 나라 안 돼요. 세계 5나라밖에 안 되고 저런 걸 우리가 엄청난 기술력을 사실 갖고 있는 겁니다.